네, 지진 관련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그야말로 잠 못 드는 밤이었습니다. 포항에서 경주 지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강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놀란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오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 기숙사 건물 외벽이 심하게 부서져 내리면서 강진에 놀란 학생들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와. 아파트 건물 밖에도 많은 시민들이 강진에 놀라 뛰쳐나왔습니다. 그 와이프 전화 갑자기 받고 나도 운전하다가 막 흔들려가지고 급하게 오고 와이프하고 애들 걱정돼 집에 와가 애들 데리고 나온 거죠. 이번 강진은 규모 5.4로 포항시 북구 9km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규모 5.8인 경주 강진 다음으로 전국에서 역대 두 번째로 강한 지진입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최근에 알려진 단층 중에서 굉장히 활성도가 높고 변이가 컸던 단층들이 유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단층입니다. 이게 포항에 해당이 되거든요. 또 첫 번째 강진 이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 여진이 이어지면서 더 큰 강진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까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지진이 일어난 지 한 2시간 정도 됐는데 여진이 계속 있어서 못 들어가고 있는데 너무 춥고 정신이 되게 없어요, 지금. 특히 이번 지진은 대구, 경북과 함께 경남, 서울 등지에서도 심한 진동을 느낄 만큼 강했습니다. 경주에 이어 인접한 포항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북 동해안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어제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곳곳에서 건물이 부서지고 대피하던 주민 41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피해는 진앙지와 가까운 흥해읍 등 북구 일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 기숙사 건물 외벽이 갑자기 부서져 내리자 놀란 학생들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상가 2층의 콘크리트 블록이 무너져 내리면서 아래에 주차해둔 승용차 석 대가 폭격을 맞은 듯 크게 부서졌습니다. 떨어져 나간 간판들이 줄에 매달린 채 위태롭습니다. 급히 대피하던 상가 주인은 벽돌에 다리를 맞아 다쳤습니다. 심하게 흔들려서 나오려고 하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간발의 차이로 늦게 나왔으면 아마 이 벽돌 무너진 잔해 속에 아마 깔렸지 싶었어요. 상가 건물마다 천정 마감재가 떨어져 내렸고 식당 내부엔 깨진 유리병과 그릇들이 널브러져 엉망입니다. 학교 운동장에는 대피한 주민과 학생, 인근 어린이집 원아들이 추위와 공포 속에 떨어야 했습니다. 애들 낮잠 시간이라서 자고 있었는데요. 건물이 많이 흔들렸어요. 울렁울렁하면서 파도 치듯이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대피해서 나왔어요.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도 링거를 꽂은 채 휠체어를 타고 서둘러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포항시 흥해읍에서 70대 할머니가 무너진 담장에 깔려 중상을 입는 등 지금까지 41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건물 27동이 금이 가거나 부서졌고 도로 2곳에 금이 갔으며 상수도관 40곳이 파손됐고 주택과 상가 10여 곳에서 작은 불이 났습니다. 특히 진앙지와 가까운 흥해읍 등 북구 지역의 노후된 건물을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포항시는 피해 집계에 나서는 한편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건물 안전진단을 실시해 붕괴 우려가 있을 경우 주민들을 대피시키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어제 지진으로 포항 시민들은 일제히 집 밖으로 뛰쳐나왔고 밤에도 무서워 집에 들어가기를 꺼렸습니다. 주택이 부서지거나 붕괴 위험이 높은 아파트 주민 1,300여 명은 포항시가 마련한 대피소에서 쪽잠을 자야 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은박지 매트가 깔린 체육관에서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두터운 옷까지만 겨우 챙겨나와 추위에 견디고 있습니다. 옷장은 다 문이란 문은 다 열려 있었어요. 그래 도저히 여기 있을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필요한 것만 챙겨가지고 내려왔거든요. 대도중학교와 항도, 대흥초등학교 등 10여 곳에 1,300여 명의 시민들이 고단한 밤을 지샜습니다.
진앙지와 가까운 포항시 북구의 대다수 아파트는 가재 도구가 쓰러져 집안은 엉망이 됐습니다. 유리 제품은 모두 깨지고 냉장고가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10여 곳에서 한때 정전과 단수가 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선반에 있는 물건이 뭐 하나도 없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다 떨어져 버리고 당장은 지금 뭐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지금 엄두가 안 납니다. 너무. 포항시는 예비비 2억 9천만 원을 편성해 이재민을 위한 구호 매트 2,000개를 확보했습니다. 콘크리트 기둥이 터지거나 집안이 내려앉은 건물이 속출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피해 규모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항시는 건축 공무원과 전문가를 동원해 피해를 본 건물에 정밀 조사와 안전 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강한 여진이 계속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포항 지역 수능 시험장에서 지진 균열이 발생하고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청원이 잇따르자 교육부는 수능을 23일로 연기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규모 4.3과 3.5의 강한 지진이 발생하는 등 수차례 여진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도 5.8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600여 회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는 잇따르는 여진에 대처하고 더 큰 여진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진이 만약에 좀 많이 나고 있으면 우리 국민들이 좀 대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포항이나 경주 근처에 계신 분들은 대피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몇 시간이라도 조금 밖에 계시다가 여진이 좀 잠잠해지면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진이 나는 동안에는 다시 더 큰 이제 본진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몇 시간 동안이나 특히나 좀 조심을 하시고 대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진에 대한 공포가 커지자 교육부는 수능 시험을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수능은 오는 23일로 미뤄 시행되며 재난재해로 인한 수능 연기는 사상 처음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포항에선 12개 시험장, 5,500여 명의 수험생이 치를 예정인데 수험생과 학부모의 걱정이 커지면서 청원도 잇따랐습니다. 교육당국은 포항 지역 수능 시험장 다수에서 지진 균열이 발생했다며 수험생들의 심리 불안정이 큰 만큼 수능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소집 전후였거든요. 네. 그리고 학생의 안전관리를 일단 최우선으로 대처를 하도록 했고 이렇게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런 심리 안정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지진으로 인해 포항 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등이 잇따라 휴원 휴교함에 따라 보육 혼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포항 지역 상당수 수능 시험장에서도 균열이 생겨 일주일 뒤 수능 시험에 대비한 안전대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이 포항 지역 수능 시험장 14곳의 피해 상황을 점검한 결과 포항고 등 진앙지와 가까운 북부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10곳에서 시험장이나 기타 건물 벽 등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오는 23일로 연기된 수능에 대비해 시험 시행이 가능한지 검토에 나섰고 안전에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 보강키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포항 지진으로 지금까지 문화재 17건의 피해가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주요 문화재에 대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경주 기림사 대적광전 등 국가지정 문화재 8건과 시도 지정 문화재 7건, 문화재 자료 2건 등에서 피해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기와 탈락이 12건, 벽체 일부 균열이 3건, 지붕 흙 낙하와 공포 균열이 각 1건씩입니다. 한편 문화재청은 피해 상황을 더 파악한 뒤 보수 인력 투입구와 긴급 보수비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한반도 활성 단층 및 국가지진위험지도 제작 책임연구원인 김영석 부경대 교수로부터 이번 포항 지진 원인과 향후 전망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포항의 지진의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기본적으로 한번 그 위험성에 대해서 한 번만 언급해 주십시오. 예, 지금 포항도 경주가 물론 우리가 울산단층하고 양산단층이 이제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양산단층이 결국은 경주를 거쳐서 포항을 지나서 이렇게 영도 쪽으로 이제 이렇게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가 최근에 알려진 단층 중에서 굉장히 활성도가 높고 변이가 컸던 단층들이
유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단층입니다. 이게 포항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단층들 근처에서 이번에 복용사 근처로 지금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단층들의 이 중에 하나가 아마 활성화된 게 아닌가. 지금 우리가 이제 메인 주 단층에 양산 단층의 주 단층이 움직였는지 양산 단층의 가지 단층이 움직였는지는 저희들이 가서 분석을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뭐 지난번에도 경주 때도 지금 사실은 1차 지진이 나고 2차 여진이 더 강하게 났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진이 만약에 좀 많이 나고 있으면 우리가 국민들이 좀 대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포항이나 경주 근처에 계신 분들은 대피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몇 시간이라도 조금 밖에 계시다가 여진이 좀 잠잠해지면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진이 나는 동안에는 다시 더 큰 이제 본진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몇 시간 동안이나 특히나 좀 조심을 하시고 대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여진 포항 쪽 지진하고 지난번 경주 지진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규모 지금 5.4고 5.8인데. 이게 규모는 이제 상당히 이제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규모가 상당히 작기는 한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피해 양상은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번에 일어났던 경주 지진은 그 5.8이었지만 깊이가 우리 심도가 한 13에서 15km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일어났던 지진은 저희들이 지금 8에서 한 10km 정도로 좀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진이 이제 올라오면서 감퇴되는 게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더 깊이가 더 깊은 것보다 그래서 피해 양상이 아마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실제로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피해가 훨씬 심해요. 지금 한동대교하고 기숙사하고 건물들이 다 부서졌거든요. 예, 그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심도가 지진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깊으면 올라오면서 감퇴를 하기 때문에 그 피해 양상이 피해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계속 낮은 위치에서 우리가 심도가 낮은 데서 발생을 하게 되면 애들이 감퇴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표면파들이 이제 굉장히 큰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피해 양상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 포항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여기 굉장히 지질이 굉장히 좀 이렇게 똑같은 지진이 나도 더 피해가 클 수 있지 않습니까? 지반이 굉장히 약하지 않나요, 포항은? 예, 맞습니다. 그것도 지금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은 지금 우리가 3D의 그런 풍지라고 하는 고화가 덜 된 그런 퇴적층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매립지나 만이나 이런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그 진진동이 정폭이 되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울산이나 포항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다른 데보다도 지진파가 같은 지진에 의해서 지진파가 정폭이 돼서 피해는 더 큰 양상으로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포항 등 동남권 지역은 경주 지진 이후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5년 계획으로 활성 단층이 반영된 국가 지진 위험 지도 제작에 들어간 사이 포항 지진이 발생해 이 연구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정부는 1,100억 원대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41년까지 25년에 걸쳐 국내 450여 개 단층을 조사한 뒤 활성 단층이 반영된 국가지진 위험 지도를 제작하기로 하고 최근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활성 단층이 가장 많은 경주와 포항, 울산, 부산 등 이른바 동남권 지역부터 시작해 지난해 경주 지진으로 인한 주민 불안을 감안해 5년 뒤에 연구 결과를 곧바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구를 주관하는 부경대 김영석 교수도 양남 단층과 울산 동래 단층 등 동남권 단층들에 주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지진이 이제 많이 발생하고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들이 이 경주를 중심으로 한 울산이나 포항이나 양산, 부산 이렇게 이어지는 지역들이 지금 가장 위험성이 높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나오면 활성단층 주변의 시설물 설치 제한과 지역별 내진 설계 기준 강화 등이 법제화될 예정입니다. 이 활성단층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활성단층 위에다가 고층의 아파트들을 짓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활성단층도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최소한 그 활성단층이 존재하는 그 위치에서부터 어느 정도까지는 건물을 못 짓게 한다든지 특히 경북 동해안에 집중돼 있는 원전 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나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것들은 경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단층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지는가에 맞게 내진 설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5년 뒤 경주와 포항 등을 포함한 동남권의 활성 단층 지도가 완성돼 발표되면 원전 정책은 물론이고 지진에 대비한 안전 대책들도 바뀌게 돼 지역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이미선 기상청 지진화산센터장은 지난해 경주 지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포항 지진의 여진도 몇 달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센터장은 포항 지진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이번 지진은 남한 전 지역에서 감지됐는데 통상 규모 5.0 이상 지진의 여진은 수개월간 계속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29분쯤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점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오늘 오전 6시 현재 총 40차례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지진 관련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